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44분. 길었습니다. 정확히는 43분 50초 정도인데요.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 때 항상 말을 되게 길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특징을 아주 잘 살릴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고요.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해요. 자연스러웠어요. 네, 발음도 그렇고 시선 처리도 그렇고 준비가 잘 된 연설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오히려 한국어 연설보다 좋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주제는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었습니다. 예상한 것처럼 자유 강조됐고요. 44분 연설에서 자유가 46번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얘기했네요. 네, 1분에 한 번 얘기한 꼴이죠. 취임사 때보다 자유가 많이 나왔고요. 동맹이란 단어는 27번, 민주주의도 18번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박수는 60번이 나왔고 그중에 기립박수가 26번이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한 건 이번이 7번째고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10년 만의 연설이었습니다. 자유를 강조한 연설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태동한 한미동맹의 출범 과정 이 부분을 좀 짚었고요. 6.25 전쟁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참전 용사인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가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네. 대인 웨버 씨를 부르면서 잠시 일어나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대인 웨버 씨를 모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네, 연설 초반에 좀 인상 깊은 부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강조를 했고 또 부산이 피난민이 넘쳤던 도시에서 이제는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됐고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예. 여기서 박수 소리가 유난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텍사스주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그리고 조지아주에 설립 중인 현대차 공장 그리고 미시간주에 있는 SK를 언급할 때 유독 소리가 컸습니다. 기립박수까지 나왔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요 연설 대목을 두고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은 이런 사례를 언급하면서 모범 협력 사례다.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네는 IRA 반도체법으로 우리 기업에 좀 피해를 주는 거냐라는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걸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호소가 그렇게 어려웠냐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은 우리 기업들을 좀 신경 써달라 이런 호소를 할 수 있지도 않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워싱턴 선언 성과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상대적으로 경제 부분에서는 별로 진전된 게 없어 보이는 그 이런 말은 느낌도 반대로 있습니다. 하면은 얻어낸 게 없다라고 네.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했어요. 네, 이번 정상회담 특징 중에 하나가 북한을 향해서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이 되게 듣기 싫어하는 얘기잖아요. 네. 이 부분을 미 의회에서 한 번 더 연설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남과 북을 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 그리고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또 북핵 위기에 대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강경한 발언들이 나온 반면에 어떤 평화나 대화 이야기는 또 한 줄에 그쳤습니다. 담대한 구상 언급하긴 했는데 원론적 발언이었고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 할애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자비하게 총살을 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We need to raise awareness. We must inform the world
of the gravity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네, 물론 윤 대통령 발언이 틀린 건 아닌데요. 네. 북한 인권 문제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존엄성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그것도 물음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에 눈치 보는 국가였으면 진작에 인권 상황 개선을 했겠죠, 알아서. 네. 그런데 뭐 갑자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이슈가 뜨거워졌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 그 교황의 방북은 북한 인권 문제를 좀 개선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거다라는 관측이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화나 또는 개방, 어떤 대화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라는 해석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언급은 어떤 북한의 참상을 잘 지적을 했지만 해결 의지까지는 보였다? 이 부분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대북 강경론의 명분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강주석 신부 주교회의 민하위 총무를 역임하고 있는 강주석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진보 진영보다 보수 진영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한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다. 그러니까 진짜 북한 주민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은 더 요원해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어떤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좀 비중 있게 좀 추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지금 보수 정권에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면은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그걸 반대하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근데 결국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강경론 일변도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까지 느끼기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가짜 뉴스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허위 선동 그리고 거짓 정보로 위협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4.19 기념사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하죠. 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침공을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라고 규정을 하면서 규탄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윤 대통령의 애드리브가 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뭐 백악관에는 BTS가 먼저 갔지만 의회에는 내가 먼저 왔다.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뭐 웃음이 터지기도 했고요. 또 탑건 매버릭을 좋아한다면서 미션 임파서블을 언급한 부분에서도 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 펜타곤 방문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일정의 의미는 워싱턴 선언 띄우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영접을 나왔고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확장 억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 펜타곤 군 지휘통제센터를 찾았는데 한국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한 인식에 좀 온도 차이가 느껴져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핵 공유라고 했었는데 백악관에서는 또 그게 아니라고 입장을 밝혀서 맞습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네, 시간을 돌려보면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워싱턴 선언을 두고 우리 국민이 사실상 핵을 공유하게 된 것과 같은 어떤 뭐 체감을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핵 공유다 이게 네. 엄청난 성과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약간 머쓱해진 상황이죠. 그러게요. 에드 케이건 백악관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이 한국 특파원단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나왔고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완전히 말을 해버렸습니다. 반대되는 발언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띄워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수사적인 표현을 쓴 거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이란 단어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미국 정부는 아니야. 너네 너무 많이 나갔어. 라고 어떤 제지하는 듯한 그러니까 미국이 핵 공유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핵무기 사용은 미국 대통령만 가능하다, 보유한다 이 입장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근데 핵 공유라는 단어를 써버리면은 우리나라의 핵무기를 어떤 반입한다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천 차단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미국과의 입장 차이는 아니고 다만 핵 공유는 아닌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찌됐든 전략자산이 전개가 더 자주 될 거고 또 강해진 확장 억제가 있으니 그런 차원의 발언으로 이해해달라 이런 뭐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남은 일정도 짧게 짚어볼까요? 지금 워싱턴 DC 떠나서 보스턴에 도착을 했고요. 떠날 때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선물을 했다고 해요. 사진첩 같은 선물을 했는데 3박 4일의 여정이 담긴 사진첩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친필로 이번 윤 대통령 내외의 미국 방문은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양국 간 그리고 우리들 사이의 우정이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보스턴에 도착한 상태고요. 이제 MIT 공대에서 디지털 바이오 석학들과 어떤 대담을 하고 그리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행사도 남아 있고요. 네. 이어서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을 방문해서 정책 연설도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 29일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맹영균 기자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